7쪽의 내용,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찾았나요? 작년에 그 LH 직원들이 좀 투기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규정이 긴급하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해가지고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주변 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냐? 1번 주택법에 따라 투기 과유를 제한한다든가, 2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한다든가, 3번 그 도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관계인들이 조사도 하고 용역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그 일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 이것들이 그 직원들입니다.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완 대책. 함부로 비밀 누설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통과. 이런 것들 하거나 하십시오. 그냥 가볍게만 읽어두시고요. 넘어가셔서 89쪽에 89쪽 보면 밑에 선이 있습니다. 박스 밑에 선을 보면 두 번째 선.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민간사업 시행자 있죠. 민간사업 시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시행자로 등극할 수 없었던 것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너 시행자 해라 라고 찍어줘야만 시행자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렇게 시행자 지정받았던 민간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때는 꼭 승인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신탁업자와 같이 해도 돼요 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 승인 안 내주면 함께 못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 선, 박스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선을 보면 마지막 선이 또 출제가 유력되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마지막에 공공사업 시행자 국지전공 있죠? 국지전공 이 4명만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상 등록했던 등록사업자가 있거든요. 주택권 사업자, 뭐 대종사업자. 이런 업자들이 이 4가지는 전문이에요. 전문.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은 4가지 업무를 그 주택법에 따라 등록했던 등록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시험권 알아둘 것은 이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게 바로 그 사업의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는 민간사업 시행자는 안 되고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만 그렇게 대행케 맡길 수가 있다. 이거 이해하는 것이 시험 공부고요. 맡길 수 있는 업무는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뭐냐? 부지조성공사. 보고 계셔요? 그 사업장에 들어가는 뭐 기반설, 도로 같은 공항 같은 이런 기반설 공사. 보고 계시죠? 부지공사. 그 다음에 바로 그 안에 사업을 실시할 때 여러 가지 토목설계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실시설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실시설계. 그리고 이제 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땅을 팔아먹는 분양을 하거든요.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는 것도 이 4가지를 그런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게 대행케 해서 맡길 수가 있다. 대행케 해서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몇 가지가 있는가? 4가지가 있다. 실시 설계, 그 다음에 부지 조성공사 등 부지공사, 기반시설 공사,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분양 문제, 이렇게 4가지를 맡길 수 있는데 맡길 수 있는 자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때만 가능하다고? 국지 전공인 공공 사업 시행자만 그렇게 맡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된가요?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 위에 있는 박스는 통과해도 되고 밑에 있는 선을 봐봐요. 선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묶어쳐서 비교. 90페이지 선.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그다 줄 것이고 가로 안에 한국 토지동사, 지방공사, 신탁회사 그다 줄 거예요. 줄 거죠? 이때 바로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그 같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게 됐다. 그때는 무엇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규제하느냐? 규약.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사업 시행자로 사업한다. 그때는 둘이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는 규약을 꼭 만들게 해서 규약도 사업해라 라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한국토지동사, 지방사, 신탁회사다. 그러면 한지방식 사업할 때 뭘 만들게 해서 그것대로 하도록 규제하느냐? 시행규정. 그것도 포인트. 그래, 시행규정은 뭐 한국토지동사, 지방자치단체, 신탁회사가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것이고, 토지소유자 2명 이상의 사업할 때 뭘 만들게 한다고? 규약. 짝치기가 중요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규약. 규약은 토지소유자가 사업할 때 2명 이상이, 그리고 한국토지동사, 지방자치단체, 신탁회사가 한지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뭘 만들게 해서 사업하게 되냐? 시행규정. 아까 조합이 한다 그러면 정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서 하고, 토지소유는 규약을 만들어서 하고, 한국토지동사, 지방자치제, 신탁에서는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끔 규제한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 돼요. 그 다음에 91쪽 통과하고 92쪽 통과하고 93쪽을 보겠습니다. 93쪽을 보면 제7조에 나와 있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 아까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게 될 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지정권자다. 이 정도 보셔요. 이 실식을 작성하는 시행자, 이렇게 이미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해 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 고시됐어요. 개발계획 내용에는 시행자도 특정되죠. 누가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한다. 그럴 때 이 시행자, 이렇게 자기가 시행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 시행자 들어가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실식을 작성하는데요. 이 실식을 작성할 때는 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한다고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이 사업장에서 왕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왕. 이 계획대로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들만 이 공간이 개발돼요. 이게 대장이란 말. 이 사업장에서는. 법이에요. 법. 알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 이 장소 이렇게 꾸며내겠다. 라는 실식을 작성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다.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이 계획을 고시했고 시행일을 특정해서 정해서 보냈던 지정권자님이 계신데,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사업이 됩니까? 라고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이때 실식을 작성하게 되는 시행자는 여기에다 무엇도 집어넣어서 작성하냐? 지고 다니게.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실식에서 93페이지 1번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 안 읽겠습니다. 실식에는 사업에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도 넣고 자금계획도 넣고 시행계획도 집어넣어라. 2번 인가권이 지정권자다.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닌 경우는 시행자는 작성된 실식에 대해 인가를 지정해서 받아야 된다. 만약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는 고시하고 들어가면 되죠. 이때 지정권자가 실시 인가를 신청받아가지고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그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권자면 인가 내주기 전에 미리 그 사업장을 잘 알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드려야 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누구 의견을 드려야 하냐? 대도시장을 제한 대도시 지정권자니까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면 시장에서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려요. 국장은 꼬마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이번 기회에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제 인가 고시가 떨어졌던 고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시계획대로 이제 사업을 실시하면 돼요.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해서 진행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고시했는데 이 지구단위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실시계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나?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 원래 지구단위 역시 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할 내용도 있죠. 그 안에 들어갈 기반서 배치금도 집어넣고 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높이, 최저한도 채원 이걸 반드시 포함해서 짜는데 아무튼 이런 지구단위를 짜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원래 국토법상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나가야 되죠. 근데 이 실시계 고시권자나 고시권자가 국장,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었거든. 그리고 이 지구단위를 최종 결정고시하거나 그때 권한권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알겠나요? 실시계 고시를 해준 사람이나 지구단위를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시계를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 이상 이것도 자동적으로 그냥 고시된 관여해버려요. 확정된 걸 관여한단 말이에요. 실식을 뭐 하면은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관여되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작성한 경우. 작성한 경우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작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고시. 자, 그래서 3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개법 따라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인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때 이번에 고시된 내용 여기에 이번에 고시됐습니다. 어찌고저찌 하겠다고 고시됐어. 이 고시된 지구단위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도로 이렇게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원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종전에 뭐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사항이 있었어. 어찌고저찌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어. 종전에 도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의미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종전 것은 이번에 고시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구법이 구법. 뭐라고요? 구법. 이번에 고시된 것은 뭐냐? 신법이 신법. 신법과 구법이 상충한다. 뭐가 우선해요? 신법 우선을 지시면 되죠.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 고시된 내용하고 종래 도시군가적으로 결정했던 사항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고시 내용으로 싹 변경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돼요? 이해가 된 걸로 보고 고시 내용이 적던 사항은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다. 폐지된 걸로 본다. 그럼 틀려요. 폐지된 게 아니라 변경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4번 통과하고 5번 통과하고 7번 7번은 이거예요. 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게요. 여기에 뭐 주택을 여기다가 좀 건축할 필요가 있다. 30 이상. 아까 입찰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럴 때. 근데 그 규모가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여기 작성해서 낼 때 같이 돼가지고 실식 인가고시 받았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 의지합니다. 일과 의제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 또 농지가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정 허가도 받은 걸 간주하고 산업상 산지정 허가도 받은 걸 간주합니다. 뭐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걸 간주를 해주냐? 그래.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런 것들 떨어지면 받은 간주합니다. 또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받은 거 간주해요. 밑에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그 정도 보면 되고 94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순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찾았나요? 아까 이 사업장 안에 대부분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논바 야산이 많이 포함되는데 때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업을 하는 시행령 남몰라라에서 내보낸 게 아니고 대책을 꼭 강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옮겨주고 부시고 이런 순환개발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발 경우 내해 새로 건설한 주택, 이미 건설된 주택 이걸 옮겨주면서 이용한다 해서 순환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순환주택에 그 사업 시행으로 처리된 주택의 세입자, 소유자 가로 건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순차로 개발할 수 있는데 시행에는 이렇게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들 청약 가점제에 적용해서 1순위, 2순위 매겨서 공급을 하도록 규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순환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권을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주고 있다고요? 우선권이 순환주택에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인 순환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해줄 수가 있구나. 우선권을 준다. 쫓겨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순환주택에 거주한 자가 사업 끝날 때 가면 좀 살아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난 후에도 순환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한 때는 순환주택을 그냥 소유권 주는 분양도 할 수 있고 빌려주는 임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환주택을 가지고 분양 처분까지 주어버렸다 임대를 했다면 그 순환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가 환지 대상자면 환지 그걸로 준 걸로 간주해서 또 줄 필요 없고 제하고 환지 대상 제하고 또 순환주택에 거주한 자가 만약 수용방식 사업장일 때는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려고 의무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주택에 분양 처분하고 임대를 했다면 그걸로 대체해서 끝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 처리를 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주 대책 대상자인 경우는 이주 대책을 수립한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걸로 끝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은 자, 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관정, 세입자에 따라 쳐요. 세입자 등의 주관정 등을 위하여 무엇은 주택 건설을 꼭 조성 공급하거나 건설 공급해야 되냐? 임대주택이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제3기 신도시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막 쫓아냅니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주관정을 도매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임대택 건설을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아니 임대택 건설 아예 공급해줘라. 그래서 세입자의 주관정을 도매해줘라 라고 의무를 가고 있다. 하여야 한다가 중요해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포인트는 뭐다고요?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절부터 다음 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